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커뮤니티 사이트 좀 그만 보셔라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남녀가 이 편을 지어 다투는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거 이해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미워한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죠. 예, 장유미 변호사 나오셨어요? 네. 자, 어제 청년 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 도중에 청년 세대는 기회 총량 부족으로 피해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왜 미워하냐? 또 남자가 여자를 왜 미워하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일단 방점은 특히나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나 여러 이제 인터넷 소통 창구에서 남자 또 여성분들 그 격돌이 상당히 또 정치적인 견해차나 이런 부분이 정말 도를 넘었다라는 진단이 뭐 여러 이제 뭐 언론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올 지경이 됐으니까요. 이제 그 현상을 분석하다가 저도 뭐 여자의 적이 여자인 건 이해가 되지만 남자의 적이 여자의 적이 남자가 돼서는 안 되느냐와 관련해서 여자의 적은 여자 이 부분이 적절한 뭐 이를테면 농담이나 아니면 발언이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그 큰 맥락 속에서는 지금 사회적인 이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통령께서 드러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송영훈 변호사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여자가 여자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된다. 여기에는 어떤 뜻을 처음에 내포하고 있다고 들으셨어요? 글쎄요. 전후 맥락이 사실 굉장히 뜬금이 없어서 저도 저 발언을 보면서 쉽사리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젠더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의도를 파악하기 대단히 어려운 방식으로 발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쯤에서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실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일 관계를 언급하면서 과거사 문제 외에 영토 문제도 있다고 하고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 등과 관련해서 영토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영토 문제는 일본의 언어예요. 그런 식의 설화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큰 사고가 하나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예. 300번의 사고 징후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발화를 하다 보면 특히나 국제무대, 외교 무대에서 큰 설화를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사실 갈라치기 또 남성을 더 띄우고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었던 일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볼 법한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프레임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말한 건 이건 국격 추락이다. 만약에 입장 바꿔서 보수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성명서 100개 나오고 규탄 집회 10번 열리고 사퇴 요구 1000번은 받았을 거다. 자, 이 주장 동의하십니까? 뭐 저러한 지적을 우리 뭐 소명훈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한다면 제가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하니까 좀 얼척이 없네요. 아니 저분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젠더 갈등을 막 불러일으키고 세대 간의 갈등 불러일으키고 갈등 유발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분이 저런 말 할 수가 있고 또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본인을 많이 따르고 있는 본인의 팬들이 많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저는 엄청 많이 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본인의 과거의 발언, 본인의 과거의 흔적부터 먼저 돌아보는 그런 본인 성찰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왜? 메신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젊은 정치인인 것만큼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저런 AI 합성 이미지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주당을 비판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특히에 대해서 물러나라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저런 이미지 파일을 올리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여의도 금쪽이 이준석 철 좀 들어라. 직업이 국회의원인지 AI 이미지 메이커인지 혼동될 지경이다.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은영 박사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면서. 자, 그런가 하면
김 교수님, 예. 오세훈 시장 오늘 청년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축사를 보냈고 온라인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한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모두 빼앗는 정권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적자 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예산이 지금 빚을 한 120조 원 정도 들여서 아마 굉장히 슈퍼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사실 미래 세대의 어떤 씨앗을 가져온다고 대통령이 표현하지만 그것들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는 빚으로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30조 원 정도의 소비 쿠폰을 중심으로 한 슈퍼 추경도 편성하고 내년에는 7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과연 구해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이게 미래의 씨앗이라도 가져와서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결국 미래 세대한 빚으로 돌아갈 텐데 예. 그럼 제대로 된 경제 로드맵, 경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따끔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연금 개혁이나 소비 쿠폰 지급 등이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빚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적에 대해서 민정에서는 유람선이나 잘 만들어서 오늘 같은 날 잘 다니게만 해라라는 또 비판을 또 하더군요. 왔다 갔다 공방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